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나연입니다.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이슈가 노이즈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이 시장 전반적으로 형성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뒤로 하고 그렇다면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도 전문가의 순위가 달린 만큼 알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알아가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도 두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826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방송 도중에 나갈 이 하단의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두 명의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주백사 그리고 제프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백사 전문가님, 오늘 시장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자, 일단은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이 방향성을 잡기가 조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슈들이 나온 것을 우리가 좀 종합을 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면 이제 저는 이제 드디어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자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가 조금 보였던 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대만에 또 이제 방문을 하면서 지금 중국과의 갈등이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좀 발생을 했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신냉전 시대에 돌입해 있다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신냉전 시대가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실 신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에 좋은 방향성은 사실 아닙니다. 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중요한 건 지수의 오르내림이 아니다. 우리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세계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이 딱 그런 시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냉전 시대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포함해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나머지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의 냉전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7월에는 제약바이오 위주로 좀 많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바닥권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변동성을 줄 수 있는, 포트에 변동성을 있는 종목들을 충분히 깔아놨고, 이제 앞으로는 제대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관련된 거기에 신냉전 시대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서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여기에 딱 맥락에 맞는 종목이니까 끝까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신냉전 시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이번 한 달간 공략을 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이 공개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의 시장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전날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낸시 펠로시가 와가지고 사실 어찌 보자면 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제정치라는 이 사이드를 좀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텐데, 현재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이제
소리 없는 총성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미국에 있는 의원이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대만에 오게 되면 당연히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독재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뭐 행동을 하겠죠. 액션을 취하겠죠. 결국엔 북한이 했던 거랑 똑같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액션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시장도 당연하게 그렇게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날 시장에서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하락세가 나왔더라면은 전날 시장에서도 처음에는 낸시 펠로시 관련돼 가지고 하락적인 사이드 자체가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시장이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로 인해 가지고 상승해줬던 거를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은 여기 정도에서의 리스크가 시장의 지금 시장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협 포함 정도로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유의미하게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7월 한 달 동안 7월부터 지금 8월 3일까지 오늘까지 해서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수가 3조 2천억까지 지금 높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의 전략 자체는 지금 굉장히 간단합니다. 최근 들어서 저번 달 기준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7월 첫째 주, 둘째 주 동안에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많이 갔었죠. 갔던 이유는 외국인들이 이제 지수를 상승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위쪽에 있는 공매도 쌓여있는 쇼커버링 물량, 공매도 쌓여있던 그런 섹터들을 정산을 하면서 쇼커버링이 발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장세가 한동안 이어졌었고 오늘 같은 측면에서도 게임주가 많이 갔었잖아요. 사실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금리 상승인 영향이나 시장이 지금 현재 성장하는 시장이 현재 지금 금리나 인플레이션에서 굉장히 안 좋은 섹터인데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정말로 좋은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쇼커버링을 좀 덜어주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급등할 수 있는 준비 중이 되어 있다. 자세가 지금 바로 갖춰져 있다. 어찌 보자라면은 달리기 할 때 있어서 지금 딱 준비하고 있는 이 자세, 딱 지금 현재 지금 자세인데 아마 다음 주 시장에 되면은 이제 위클리 내일 같은 경우에도 위클리 옵션이 좀 끝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콜 옵션의 물량 자체를 지금 덜어낼 거고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배려적으로 막고 있는 부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급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주 정도 되게 된다라면은 지수가 주단 단위로 한 3%에서 5%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될 텐데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뭐냐면은 지금은 과거랑 다르게 딱 2달 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더 떨어질까 손절을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했다라면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 팔아야 될까? 이제 지금 물렸던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까지 오게 되고 그랬을 경우 여러분들의 고민은 이겁니다. 언제 팔아야 될까? 지금 파는 게 맞을까? 들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제가 좀 자세한 것들은 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적인 사이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톡방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시장도 계속적인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어집니다. 네,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지금 급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자, 긍정적인 시각 아래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오늘도 제프 전문가가 가지고 온 종목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샵 826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제프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정보들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왕좌의 게임 룰과 함께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수익률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포트 정비구역으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은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적풍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어제 적풍 전문가가 KCS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매수 범위는 6,000원에서 6,700원,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75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적풍 전문가는 6,390원에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백사 전문가의 종목들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가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있습니다. 전문가님, 예,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아픈 손가락이죠. 네. 매수한 바로 다음 날 또 20%까지 상승을 해서 좀 괜찮은 이제 흐름이 나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조금 지금 계속해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거의 뭐 10% 가깝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죠. 원숭이 두창 관련 이슈 자체가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뭐 뉴욕에서도 현재 뉴욕주에서도 비상사태 선포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비상사태가 연달아서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적인 이슈, 해외에서는 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고 있는 이슈예요. 근데 반면에 지금 국내에서는 뭐 딱히 현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어갖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제가 애초에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았던 구간이 이전 저항대가 되는 구간. 자, 이 이전 저항대가 되는 구간에까지는 한번 조정이 올 수 있겠다라고 애초에 제가 보고 나서 가격 설정을 해드리고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자리가 좀 위태롭긴 합니다. 여기서 반등을 딱 해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여기서 이 61선을 좀 이탈하면 위험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제가 원래 드렸었던 전략대로 12,000원 선을 지키는 걸 지켜보면서 매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 고점이 12,000원 선이 지금 좀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8월 1일에 월요일에도 또 적지 않은 금액의 매도세가 나왔음에도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는 이슈가 살아있는 한 차트가 무너지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처음에 전략대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8,000원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옵티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뭐 이종 이식 관련해서 네. 관련한 주로 가지고 오셨고요. 현재까지 한 3%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네네. 옵티팜도 뭐 무난하게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똑같이 무난하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제 제가 이 왕자의 게임에 출연할 때 전략이 일단 조금 바닥에 있는 사실 제약바이오는 원래 변동성이 좀 큰데 바닥권에 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이런 변동성을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흐름대로 가보자라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길게 윗꼬리 캔들이 하나 발생하면서 VI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노란 톡방에 VI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기가 무색하게 바로 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민망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렇지만 이게 뭐 나쁜 흐름이 아니에요. 좋은 지금 현상이다.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윗꼬리 캔들을 달면서 방향성이 지금 하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점 올려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중간중간 수급이 한 번씩 터져준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매집의 형태가 보인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로 좀 작고 유통비율도 58%밖에 안 되는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오히려 플러스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상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고 또 오늘자로 20일, 60일 중기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조금 더 상승하기에는 좋은 추세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원래의 전략대로 계속 지켜보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티팜도 계속해서 보유를 하자라는 의견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놀루션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제놀루션은 현재까지 한 5%가량 수익을 내고 있고 오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제놀루션 어떤 부분을 좀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놀루션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진단 키트, 네, 진단 키트 관련주죠. 예. 예, 죄송합니다. 진단 키트 지금 근데 제가 이 제놀루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진단 키트 관련주들을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지금 장기간의 하락을 이어오면서 충분히 눌릴 만큼 눌려줬고 이 진단키트주들의 강점은 지금 막대한 현금 보유입니다. 막대한 현금만 보유하는 걸로는 사실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죠. 근데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종식이 되면 종식이 될수록 사실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한 하락세를 시즌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재무제표들을 한번 찾아보면 정말 현금성 자산을 무지막지하게 가지고 있고 그 현금성 자산으로 이제 앞으로 뭘 할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많이 바닥권에 있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 바닥을 많이 형성했기 때문에 현금이 많고 주식시장이 지금 바닥이다라고 하면 M&A 이슈가 좀 강력하게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의 다시 붐이 지금 진단키트 진단키트 기업들에 대한 낙수 효과, 진단키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현금들이 조금 제약바이오 업계로 M&A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 번 더 좀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제놀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아주 정확한 지지선에서 추천을 좀 드린 것 같아서 살짝 뿌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이쁘게 지금 차트가 상승 후 지지받고 지금 반등으로 치고 나가는 자리이죠. 그래서 14,000원대를 이제 한번 돌파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장기선 두 개가 같이 엮여 있어요. 601선과 241선이 같이 엮여 있는데 여기가 좀 걸림돌이기는 합니다. 장기선이면 장기선일수록 이 저항대가 두껍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601, 241선이 겹쳐 있다라는 거는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기 조금 힘든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선행적으로 이 앞에서 7월 14일에 이미 한번 돌파 시도가 있었고 어느 정도 매물대벽을 얇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 또 그다음에 오늘도 한 34억 정도 많지는 않지만 34억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와 주면서 한 번 더 이제 매물대 벽에 노크를 해주는 상황. 이렇게 계속해서 벽을 노크를 하면 결국 문이 열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돌파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조금 돌파를 이번에 또 못하고 한 13,000원 선에서 또 한번 눌려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해도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강력한 이 저항대 벽을 뚫고 강력한 슈팅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놀루션도 마찬가지로 우리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기분 좋게 지켜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도 14,000원 부근의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또 앞으로의 큰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샵8268으로 주백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주백사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제프 전문가의 종목들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창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대창도 일단은 무난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대창. 맞습니다. 앞으로 좀 어제도 이제 AS 해주시면서 이제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 좀 더 짚어볼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매크로 시장을 좀 중심적으로 시장을 보통 보지 않습니까? 보통 시장에서 돈의 흐름 자체가 이동이 된다라면은 그거를 이제 재료로서 어떤 재료로서 시장에서 띄울 것인가가 항상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도 시장 보시게 된다라면은 크라운 제가라든지 아니면 GS 글로벌이라든지 결국에는 지금 현재 따로 지금 중국에서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면서 수입산 중국식 형식의 과자라든지 아니면은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한시키면서 다시 또 한 번 더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 중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조일알미늄 같이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그 다음에 포스코엠텍처럼 현재 지금 상승세가 많이 나오는 업종들과 같이 대창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해당 업종처럼 비철금속에 있는 섹터 중이거든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결국에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포스코엠텍이나 조일알미늄 이런 비철금속에 있던 업종 자체에 수급이 몰리는데 그게 결국에는 전체적인 바스켓 자체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안 올라갔던 사이드에서도 같이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평균 키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저는 좀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좀 이렇게 보는 게 거래량이 터지고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제가 생각했던 기대값보다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시 현재 지금 시장 내에서 섹터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포트폴리오 담는 것이 이렇게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대창 같은 경우에도 수익 중이고 천천히 좀 가져가셨다가 일단은 1,665원 정도로 제가 좀 봤을 때 사이드적으로 보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다시 또 한번 재료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더 큰 사이드로 아마 많이 상승하게 된다면 1,800원 정도까지 여기까지 좀 더 볼 수 있으니까 요 점은 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탑을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탑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오늘 크라운제가 같이 이런 식료품 관련돼 가지고 상한가가 났던 이유도 중국에서 이제 대만에 대한 수입 과자 제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탑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흐름상에서 VI가 나왔고 그다음에 오후장에서도 만약에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한탑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00원이라는 라인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월봉장 기준으로 이제 시가 라인 기준에 이제 2,000원 사이드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겠고 그다음에 급락이 나왔는데 현재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시가 자리 2,000원 부근을 좀 지켜주게 된다라면은 한 번 정도 더 쏠 수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실 수 있는 게 그럼 한탑이란 종목도 지금 뭐 접근해도 되나요? 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을 봤었을 때는 저는 좀 비중을 그렇게 추가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거 말고도 살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지금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현금성 자산이 없어가지고 사고 싶은데 못 사는 형식으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치고 빠지면서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거 말고 제가 또 오늘 가졌던 종목 자체가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형상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 좀 더 비중을 추가하시고 방향성 있는 섹터에다가 비중을 좀 추가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네, 한탑이라는 종목은 일단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 목표가까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골프존 유딘홀딩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전문가님의 종목이 굉장히 쑥쑥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가진 종목 중에서는 좀 굉장히 시세 좀 더딘 종목입니다. 항상 어떻게 모든 보시나요? 친구들이 잘 갈 수는 없죠. 그건 그래요. 또 예. 뒤떨어진 친구도 있을 거고 항상 네. 이제 이런 건데 결국에는 이 골프존 유딜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관련된 섹터입니다. 제가 또 이제 전날 기준으로 모두 투어라는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소비자 관련된 섹터이고 현재 지금 경기 침체라는 이런 아래 공포 자체가 6월 달에 굉장히 들이올랐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7월 달에 FOMC 이후로 경기 침체 그래 올 것 같아. 근데 지금 당장에 안 올 거잖아. 어차피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페드 너네들 금리 인하할 거고 다시 또 시장에 돈 풀 거잖아. 라는 거에 지금 시장이 베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 자체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국내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시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여름 휴가여서 여행을 가고 지금 아직까지는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렇게 소비 생활에 있어가지고 되게 나는 이제 줄여야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소비재 관련돼서도 상승할 수 있는 폼 자체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경기 침체로 사이드로 해서 빠졌던 이런 섹터들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5월에서 6월 한 달 동안에 30% 정도 하락했던 이 섹터 자체가 지금은 이제 옆으로 기어주고 있습니다. 옆으로 기어준 다음에 언제 어떻게 또 발산할지 몰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까지도 여러분 담으셔도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담은 상태 내에서 좀 기다리셨다가 다시 또 거래량 서지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엔 그때 이제 여러분 정리하는 형식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소비재 섹터니까 제가 모두 투어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좀 제가 운이 좋았던 이유는 전날에 제가 방송에서 이 모두 투어를 종목이라는 종목을 편입했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다행히도 15,000원의 라인대에 걸려가지고 딱 시가 부근에서 제가 좀 이제 종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 투어를 접근했던 이유는 총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환율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 유가 자체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당연히도 소비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행 많이 가시고 제 주변에서 마찬가지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패키지 상품들이 더 많이 실적 자체가 비춰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죠. 이번에는 간다, 저번에 간다.
가겠다 했다가 항상 못 가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은 유가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더라도 실질적인 가성비 자체가 별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랑 그리고 고유가인 상태 때문에 시장에서 빛을 못 발했었는데 이번에 빛을 발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또 정상적인 회귀 패턴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저도 좀 2만 원 바라보는 것도 사실 좀 어찌 보자면 평균 값만 바라본 겁니다. 더 이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대회 기간 동안에서는 좀 2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편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지금도 편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편입하신 다음에 좀 기다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모두 투어는 역시나 2만 원 이상까지도 사실은 또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자, 이어서 대명 에너지 또 CS 베어링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굉장히 큰 스윙을 내고 지금은 또 조정 구간이 들어왔는데요. 네.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올 거라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에너지 섹터가 빠졌던 것에 대해서 그럼 이제 에너지 종목이 끝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쇼커버링 장세로 인해 가지고 게임주 섹터가 잘 갔잖아요. 그렇죠. 게임주 섹터가 잘 갔다는 거는 기존의 공매도 형식으로 많이 맞았었지만 외국인들이 사주게 되면서 공매도 물량을 청산하게 되면서 이제 올라갔었는데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종목을 결국엔 바스켓에서 담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친구들 내려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같은 업종이나 기존 잘 갔던 업종 자체가 좀 많이 하락세가 나왔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새로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나올 테고요.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비중을 더 추가 못했거나 아니면은 좀 더 봤었을 때 난 더 들어가고 싶어 했던 분들은 딱 이런 음봉 자체가 되게 어찌 보면 기회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단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명 에너지가 좀 되게 안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좀 더 끌고 간다라는 방향성 개념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이 좀 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CS 베어링 또한 오늘도 낙폭가대가 있었습니다. 한 1% 정도 조정이 있었는데 어찌 보자라면은 대명 에너지가 7% 정도 하락했던 이유는 단기간 내에 급등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조정 자체가 컸던 거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에서 2% 정도 조정이 났던 이유는 그간 갔던 퍼폼 자체가 크게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봅니다. CS 베어링과 대명 에너지 같은 형식이 단기적인 박스권 형식으로 진행될 건데 이 박스권 형식으로 진행됐을 때 여러분들이 뭐 전략적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좀 더 사이드가 나왔을 때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음봉이 나왔을 때 매매한다라는 개념 보시면 됩니다. 음봉이 나왔을 때 매집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모아가시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자체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못 받게 되고 유럽은 당연히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적인 전략을 하게 된다라면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고 또한 유럽도 지금 현재 폭염이 있다 보니까 유럽 자체적으로 에너지 사이클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수력 발전소가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에너지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테고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꺾이지 않는 이상 음봉이 나왔을 때는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나 기존 신재생 에너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제가 또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공유 드릴 테니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테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음봉이 나온다면 모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이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아주 잘 넣어서 1위까지 단숨에 올라온 제프 전문가의 더 많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포함한 투자 전략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샵826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제프 전문가의 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제프 전문가가 무료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또 해주시나요? 사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던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이슈들이나 지금 좀 월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전부 다 알고 있는 게 경기 침체 올 것 같고 전쟁 상황
금방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그렇게 크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물가도 더 많이 오를 건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 시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모르시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무조건적으로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가 있으니까 이 논리 전개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그러면은 그에 맞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시나리오랑 대비를 하실 건데 그 대비 관련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어떻게 시장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방송 끝나고 8시 10분 정도 때 방송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 좀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존재하구나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잠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떠한 근거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신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또 올라가는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제프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알짜 정보들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주백사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너무 비싸지 말입니다. 라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거 옛날에 그 드라마에 나온 말투 아닌가요? 맞죠? 태양의 후예인가? 네, 맞습니다. 맞죠, 맞죠. 너무 비쌉니다. 어. 뭐가 비싸냐면 이제 2차 전지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생각을 하실 만한 게 리튬이온 배터리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고 있는 배터리가 리튬이온 NCM 3원계 배터리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유독 이제 한국에서 좀 많이 고집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일단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충전 속도가 좀 빠르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게 이제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전기 자동차를 매수하려고가 아니라 전기 자동차를 사시려고 이제 알아보신 분들이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비쌉니다. 다들 뭐 거의 5천만 원대 뭐 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지원금을 받는다 그래도 일반적인 우리 그냥 엔진 자동차에 비해서는 많이 비싼 편이죠. 그 이유가 대부분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있는데요. 이제 슬금슬금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지금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NCM, 3원계에 비해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가 뭐가 더 나은가 하면 첫 번째로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서도 모델 3의 보급형 모델에는 전부 LFP를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상태고, 그다음에 국내 3사 2차 전지 업체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도 LFP에 대한 좀 확대를 좀 하겠다라는, 채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이건 힌트 2에서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격이 좀 LFP 배터리는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다음에 안정성에서 우리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현재 이 LFP 배터리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힌트 1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 거의 뭐 많은 것들을 첫 번째 힌트부터 알려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국내 배터리 3사 LFP 배터리 적용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오늘도 이슈가 되면서 이 LFP 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슈팅이 나왔는데도 제가 굳이 오늘 또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왜 2차 전지를 봐야 하는가의 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내 3사에 대한 얘기는 방금 전에 힌트 원에서 다 해버렸고, 왜 LFP를 국내 3사가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느냐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신냉전 시대로 오늘 어제쯤에 이제 뉴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데 중국산 2차 전지를 쓴 전기차에는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신냉전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또 하나의 또 하나의 떡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또 우리나라 2차 전지를 위협하고 있는 아주 큰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제재로 한국의 기업들이 또 한국의 산업들이 또 반대 수혜를 받았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이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신냉전이 격해지고 점점 더 가속화되고 하면 좀 본격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하지 않을까. 그 반대 수혜로 우리나라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이제 아시아 북미보다는 유럽 쪽에서 좀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유럽은 아무래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화재가 좀 덜 발생하고 안정적인 LFP 배터리가 조금 더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 이제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던 간에 중국과 우리가 많이 수교를 하고 있던 간에 어쨌든 우리는 자유진영, 민주주의 진영 국가이기 때문에 또 미국과 이제 이야기가 잘 풀리면 유럽으로의 수출 활로도 조금 더 나아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힌트2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FP 배터리주 관련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또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파워를 무려 4번, 파워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파워가 4개죠. 네. 파워 4개, 파워넷. 네. 파워넷입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려드려야죠. 허무하네요. 네. 파워 4개. 예. 오늘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신전략 종목은 갑자기 네. 말이 꼬였네요. 그러니까요. 네. 왜 알려주셨어요, 정답을?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말해놓고 제가 순간 쎄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파워 4개. 파워넷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LFP 관련주에 속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이제 국제과제로도 LFP 관련된 개발을 계속해서 해왔고 대장주주격으로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격 전략도 그냥 바로 말씀을 아니요, 드릴까요? 할게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답을 벌써 말씀하셔서 약간 좀 혼란이 오신 것 같은데요. 자, 주백사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826번으로 주백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바로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시 한번 주백사 전문가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제프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또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벤트가 열려 있습니다. 힌트를 하나하나 들어보시면서 정답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종목명을 노란톡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10분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셔서 들어오시거나 문자는 샵 826번으로 제프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답도 맞히시고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히트는 숏 커버링 장세 최적의 매수 타이밍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가 보네요, 전문가님. 여러분들이 숏커버링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좋아요, 같습니다. 예. 숏커버링이라는 것은 기존에 공매도를 잡고 있던 포지션자들이 공매도 물량을 청산하게 되면서 다시 또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숏커버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인 시장에 대한 사이드를 말씀드리고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와 매크로적인 변수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7월부터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3조 가까이 현재 지금 코스피를 매수해주고 코스닥도 지금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7월 첫째 주부터 7월 둘째 주 옵션 만기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섹터는 바이오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섹터가 2020년도 코로나 때부터 정말 많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1년도, 22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본격적으로 저는 상승한다라는 것에 대한 배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시장 내에서 숏커버링 물량 자체가 청산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7월 한 달 동안에 그래도 그나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주 섹터도 되게 불안했었지만 게임주 되게 안 좋다 생각했었지만 카카오 게임즈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대부분이 안 좋았던 게임즈 뭐 넵튠이라든지 아니면 드래곤 플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숏커버링 장세라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요. 숏커버링 장세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이 공매도를 쳤던 물량 자체가 다시 또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되면서 시장에 올려주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많은 섹터 중에서 우리가 과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개인분들이 물려 계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물려 있는데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7월 한 달부터 사는 종목들 이 업종이 바로 앞으로 바이오 섹터와 게임주 섹터처럼 뛸 수 있을 만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졌던 종목도 이런 종목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바로 계속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코로나 직격탄 맞은 5G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5G 관련주를 준비하셨나 봐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5G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18년도에서 19년도 때 그때 한창 미중 무역 분쟁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사실 그 종목을 안 담고 있었으면은 손가락질 받았을 정도로 5G만 갔었습니다. 그런데 5G 자체가 20년도부터 21년도 그리고 22년도까지 정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5G를 지금 현재 통신망도 이용하고 있고 기지국 설치도 필요한데 결국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지국 설치가 미뤄지고 그다음에 원래 발주도 했던 것들도 미국에 발주해 가지고 기지국 설치했던 것들도 굉장히 많이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상황 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고점 대비 대부분 정도가 70% 정도 빠졌던 업종이고 그리고 굉장히 21년도부터 외국인들의 공매도를 아주 정말 야무지게 맞았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7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5G 섹터 내에서 수급표를 보시면 알 수 있던 게 외국인들만 매수합니다. 개인들은 손절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뜻이고 외국인들이 공매도 물량을 조금 청산하면서 이제 담아도 되겠는 걸 이라면서 사고 있는 업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풀려왔고 그다음에 지금 공급적인 사이드 과거에 22년 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물건이 돌아다닐 때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시 또 이 미래를 보기 위해서 5G를 한 번 더 봐야 된다라는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5G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5G 관련주인데요. 5G 관련주 전문가님 어떻게 네. 좀 떠오르는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머릿속이 하얘가지고. 네. 큰 실수를 하셔가지고. 네, 머릿속이 하얘서 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5G 관련주는 사실 종목은 많이 떠오르는데 네. 근데 뭐 다른 걸 떠나서 네. 지금 타이밍에 5G 관련주를 보시는 아이디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5G 관련주 중에서 오늘 어떤 종목이 정답일지 추리해 보시고 노란톡에 정답 올려주시면 총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피부에 좋습니다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저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아요. 센스 있죠? 네. 저도 처음에 고민하다가 네.
여러분들이 피부 미용에 좋을 때 보통 이제 잘라가지고 음식료겠죠? 음식인데 네. 채소죠. 예, 채소를 올려서. 잘라가지고 팩에 붙이는 것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생각이 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지금 5G 섹터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쇼커버링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바닥권을 다졌었고 이제 발산 준비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마켓 타이밍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말씀드렸던 이 세 번째 힌트를 들으시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커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5G 섹터에 들고 계셨던 분들도 오셔가지고 5G 섹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선까지 봤을 때가 지금 마켓적으로 봤을 때 적정 타이밍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한번 전략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인지 많이들 이제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올려주셔서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제프 전문가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바로 주백스타 전문가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좀 많이 근질근질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빠르게 공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입이 너무 근질근질했네요. 네. 오늘의 신전략 종목은 파워가 4개, 파워 넷이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떠나서 이제 신냉전 시대에 돌입하면서 크게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가 이제 2차 전지 섹터일 것이다. 자, 그리고 거기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LFP 관련주 중에 이제 파워넷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다진 후에 거래대금 400억 정도를 만들면서 지금 61선, 121선 터치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좀 시간 관계상 좀 다른 예시를 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 이렇게 해서 241선 상방으로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파워넷을 오늘 슈팅이 나왔지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바로 가격 전략을 설정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일단 매수 가격은 우리가 조금 내일도 좀 강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500원에서 우리 한 4,200원까지 이 사이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손절가 같은 경우는 3,750원. 현재 21선이 있는 자리 그리고 이전에 지금 바닥권이 형성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10% 정도 되니까 손실 방어를 한 10% 내외로 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41선을 넘는 슈팅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5,200원으로 우리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백스타 전문가의 전략주는 파워넷 가지고 오셨고요. 자, 이어서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종목명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지만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자세한 전략은 또 공개 방송에서 풀어주신다고요? 네, 방송 끝나고 제 공개 방송에서 진행됐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되게 좋은 전략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더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항상 근거성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카더라라기보다는 어떤 근거성으로 지금 시장 장세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부정론자 입장에서도 이런 방법들을 체크를 하셔야지 지금 시장 자체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거를 다 체크를 하셔야지 앞으로 시장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때 맞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 가지고 좀 긍정적인 사이드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 시장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사이드, 외국인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모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차이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난 다음에 8시 10분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따로 검색도 하시고 오셔가지고 방송적인 측면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8시 한 10분부터 이어지는 오늘의 무료 방송에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함께 더 많은 시장 속에 숨어 있는 전략들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제프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전문가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왕좌의 게임 준비한 순서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왕좌의 게임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